안녕하십니까. 전태일TV 민종덕입니다. 오늘은 어떤 교수라는 자의 헛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교수는 다름 아닌 연세대 유석춘 교수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일제의해서 강제로 끌려간 소녀들을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해서 큰 파문을 일으킨 당사자입니다. 그가 이번에는 또 전태일에 대해서 망언을 늘어놨습니다. 그는 2019년 월간조선 시어로 또 유튜브에 전태일 평전 3가지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망언을 늘어놨습니다. 그는 전태일 평전 저자인 조영래가 마치 의도적으로 전태일은 당시 착취당하던 우리나라 노동자를 상징하는 인물로 알려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지를 조작해 가지고 전태일은 착취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망언은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영래의 평전은 전태일이 노동운동 투신과 분신에 관해 있었던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 및 축소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의심을 하면서 평전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실을 왜곡한 글이라고 그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를 살았던 다른 사람과 전태일을 비교하면서 전태일이 숭고한 뜻을 폄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태일은 당시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인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든지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냉정한 사회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햇볕을 보게 해달라. 라는 노동자들이 인간 최소한의 요구마저도 외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태일은 자신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사회학자, 대학 교수라는 외피를 쓴 자가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진실을 일부러 감추고 교묘하게 숫자놀이를 통해서 이미지를 조작, 곡학아세하는 일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가 짖는다고 사람이 다 반응할 필요는 없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전태일 재단에서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어설프게 대응한 것을 보고 지금이라도 이 허위 날조된 것에 대해서 진실을 조목조목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이것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석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전에 따르면 전태일은 1964년 봄 3일 사이 시다로 취직하면서 월급 1,500원을 받았다. 또한 그는 1년 후 1965년 같은 회사의 미싱 보조가 되면서 월급 2배로 뛰어 3,000원이 되었다. 그로부터 다시 1년 후인 1966년 가을 그는 회사를 통일사로 옮기며 미싱사로 승진하며 월급이 7,000원으로 상승한다면서 시다, 미싱보조 승진 다리를 1년 만에 그리고 미싱보조 미싱사라는 다음 단계의 승진 사다리를 다시 1년 만에 올라가면서 월급이 만 2년 동안 무려 4.6배 상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67년 2월 마침내 한미사에서 재단사로 승진하면서 임금이 15,000원으로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태일이 시다로 취직해 만 3년 만인 19세 되던 1967년 봄 재단사가 되었으며
같은 기간 그의 월급은 1,500원에서 15,000원으로 정확히 10배 올랐기 때문에 착취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우선 승진사다리를 문제 삼은 것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시다에서 미싱사가 되기 위해서는 4, 5년은 걸리는데 전태일은 2년 만에 시다에서 미싱사로 승진사다리를 건너뛰어 가지고 임금이 4.6배 올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얼핏 보면은 남들은 4, 5년 걸리는 승진이 전태일은 2년 만에 올랐으니 마치 요즘 문제가 되는 불공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태일이 아빠 찬스를 쓴 것도 아니고 무슨 백을 쓴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유석춘 교수는 평전을 찬찬히 읽었다고 합니다. 찬찬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읽었던 부분을 까먹고 자신이 의도한 부분만 기억한다면 그건 학자로서 또 교수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치매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태일은 평화시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미싱 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평전 34페이지, 저는 91년판을 참조합니다. 34페이지에 의하면 아버지 전상수 씨는 피복 제조업 계통의 봉제 노동자였는데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집에 미싱 한두 대를 차려놓고 자작으로 피복 제조업을 하거나 쌍일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태일은 아주 어려서부터 피복 제조업에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태일은 피복 제조 일을 했습니다. 1962년에 아버지는 집에서 재봉틀 한 대를 놓고 싹제품을 하고 있었다. 이때 전태일은 힘이 닿는 것 집안일을 돌보리라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이게 50페이지에 나오죠. 그리고 또 이어서 하루하루 아버지의 일을 도와가는 사이에 그는 어느덧 재봉틀을 돌리는데도 제법 익숙해졌다. 또 이어가지고 아침 6시에 기상을 하고 아침 운동 마치고 그때부터 아버지께서 하시는 재봉일을 도와가면서 벽에 써 붙여둔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우는 것이었다. 뜨거운 다리미질을 하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다가 손끝이 다리미에 닿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또 이어서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오후 4시 반까지 일을 계속하고 학교에 가면, 이게 52페이지에 나오는 대목이죠. 이러한 대목이 전태일이 쓴 수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전태일은 평화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재봉틀을 돌리는데도 제법 익숙해졌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태일이 청옥고등국민학교 다닐 때도 여느 학생들처럼 낮에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피복제조 일을 하고 밤에 학교 간 것입니다. 야간 학교에 간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피복제조업이 익숙한 환경에서 자란 전태일이 자라서 재봉틀을 돌리는데 익숙할 정도로 기술을 습득한 전태일이 평화시장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미싱사가 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석춘 교수는 이 부분을 회피하고 임금이 4.6배 뛰었다는 숫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이 숫자의 속임수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그는 없는 함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승진의 사다리를 평전에 따르면 전태일은 불과 2년 만에 모두 올라갔다. 그러나 전태일은 이에 만족하지 않는다. 미싱사보다는 재단사가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재단사가 되기 위해 노력을 바로 이어서 시도한다. 미싱사가 된 직후인 1966년 추석 대목 후 그는 회사를 미싱사로 옮기며 재단 보조가 된다 라고 이렇게 유석춘은 썼습니다. 유석춘은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전태일이 재단사가 되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태일은 자기 개인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재단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전태일은 객국미싱사들이 생산하는 옷 매수의 단가를 사장이 사전에 정해주지 않고 대목일이 끝난 다음에 재단사와 적당히 타협을 해주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태일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재단사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나도 어서 빨리 재단사가 되어서 노임을 결정하는 협의를 할 때는 약한 직공들 편에 서서 정당한 타협을 하리라 결심하였다. 이게 114페이지에 나온 대목이죠. 유석춘은 전태일이 시다임금 1,500원에서 재단사가 되어 15,000원을 받아 3년 만에 10배가 올랐으니 착취가 아니라는 숫자 노름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대목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승진사다리 문제는 이쯤 해두겠습니다. 그럼 4.6배든 10배든 이 임금이 착취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임금을 2020년 오늘날 물가 대비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물가와 오늘 물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당시 백반값과 오늘날 백반값을 대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백반값으로 대비하는 이유는 평경과 전태일이 기록에 나오는 물가이기도 하거니와 생존을 위해서는 밥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당시 물가는 백반 30원, 밀가루 수제비 10원, 우산 35원, 헌 학생복 70원, 하루 하숙비 120원, 커피 한 잔값 50원이었습니다. 이게 평전에 나오는 당시의 그 물가입니다. 우선 시라임금 1,500원을 당시 백반값으로 치면은 1,500원 나누기 30원 50이죠. 이것을 오늘날 백반값 한 그릇에 8,000원으로 치고 8,000원으로 환산하면 50 곱하기 8,000원은 40만 원입니다. 시다임금이 하루 14시간 일하고 한 달에 2번밖에 쉬지 못하고 받는 임금입니다. 이게. 이 40만 원이 착취가 아니라면 도대체 얼마나야 이게 착취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다가 이게 단순히 오늘날 생각하는 무슨 알바 수준의 그런 노동이 아니죠. 이 기본 숫자가 낮은데 여기에 4.6배니 10배니 이게 무슨 대단한 숫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루 노동시간이 14시간, 심하면 16시간이라고 한 달에 2번밖에 쉬지 않고 이런 임금을 받는데 이것을 착취라고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착취라고 할 수 있나요? 자, 그럼 미싱보조를 한번 봅시다. 3,000원 나누기 30은 100. 이것을 오늘날 백반값 8,000원으로 환산하면 80만 원입니다. 미싱사 7,000원은 여기에서 미싱사가 시다의 임금을 주기 때문에 객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시다 임금 1,500원을 빼야 합니다. 그러면 5,500원가량 됩니다. 5,500 나누기 30은 183. 이것을 오늘날 백반값 8,000원을 곱하면 145만 원가량 됩니다. 1,500원 빼지 않고 그냥 7,000원으로 계산을 해도 7,000 나누기 30은 233. 이것을 오늘날 백반값
8,000원을 곱하면 186만 원입니다. 미싱사의 경우 상당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가게를 책임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1970년 당시 국가가 정한 최저 생계비 2인 기준은 17,900원이었습니다. 노동자 한 명이 가족 생계까지 짊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5,500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끝으로 재단사 15,000 나누기 300은 500이죠. 이것을 오늘날 백반값 8,000원으로 환산하면 400만 원입니다. 재단사의 임금이 시사 임금이 10배이니까 고임금으로 보이십니까? 재단사가 하는 일은 재단 일은 기본이고 인원을 채용하는 등 공장 전체를 관리하는 공장장 역할을 합니다. 또 옷을 디자인하는 등 경영을 책임지는 것까지 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재단사 직책이에요. 그리고 재단사 정도가 되면 가족 전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즉 4인 가족의 생계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임금도 연봉으로 따지자면 더욱더 또 낮아집니다. 즉 당시 평화시장은 설과 추석 대목 끝난 뒤 각 한 달가량,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 특히 여름 한 달가량은 비수기라고 해서 공장문을 닫습니다. 그럴 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착취는 저임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물가 상승으로 또 노동자, 서민을 착취합니다. 1964년 정치 문제로 비화됐던 삼분폭리 사건, 이 기사에서 보듯이 서민들의 생필품인 밀가루값, 설탕값, 시멘트 값이 삼성재벌, CJ 이런 데서 불법적인 폭리를 취해서 이게 폭등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 노동자 서민들을 착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민들은 땅이 한 평도 없죠. 그런데 노동자를 착취해서 강남에 땅 투기한 세력들이 이 시기에 나타났죠. 그래서 이게 자료에 따르면 1964년 이후에 집값 변동이 계속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1968년도에는 59.8%가 올랐다고 합니다. 78년도에는 66%, 83년에는 29%, 89년에는 38%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저임금에다가 물가 오르지, 땅값 오르지, 이런데도 착취가 아니라고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